영자가 요즘에 너무 핫해가지고 영자를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자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요즘 핫하죠. 종교 때문에. 이분 거를 왜 가지고 오냐면 실제로 결정사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결혼 못하는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자는 94년생 만 32세 현재 부모님과 서울 중랑구에서 거주 중이래요. 직업은 마취과 간호사. 자, 일단 직업을 한번 볼게요. 간호사 직업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호사가 사실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3교대라서.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약간 편견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떤 편견이 있냐면 간호사가 드세다는 편견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드세다고 느낄 만한 포인트가 있기는 할 것 같은 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되게 명확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 태업을 하지 않아요. 그게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완전 특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자 외모에 대한 피드백도 요번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얼평을 내가 좀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영자 외모에 대해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결혼정보회사에서 간호사는 인기가 좀 없는 편이에요. 여초직장이라서 좀 선입견도 있어요. 마드로님. 간호사 선후배 상명하복 문화 갑질 같은 거 무섭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영자님 외모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외모는 아니에요. 표정 때문에 굳어서 약간 무서운 인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웃는 얼굴도 있어요, 뒤에. 근데 실제로 얼굴이 장난꾸러기 외모예요. 여성스럽다,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중성적인 외모란 말이에요. 중성적인 외모. 남자는 여성스러운 외모를 좋아하지 중성적인 외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외모가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 외모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마취과 간호사예요. 인기가 없는 직업군에 속해요.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일하는 8년차 베테랑 간호사라고 이제 나오고요. 주로 러닝, 산책을 즐기고 계절마다 등산도 하는 활동파예요. 혼자여도 별로 외롭지 않고 여태 그래서 연애를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안 탄대요. 여기까지는 독립적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주변에서 하나 둘 가정을 이루는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해서 솔로 나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 그렇게 절박하진 않아 보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상형을 얘기할 때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외모래요. 근데 대학병원은 아닌데 그래서 3교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외모 중에서도 부부상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소년미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송중기 외모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 일단 외모 되게 많이 보고요. 자기의 장점을 설명을 하는데 긍정적이고 의리 있고 생활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자기의 소개를 할 때 긍정적이고 의리 있고 생활력이 좋아요, 갑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남자가 느끼기에 드세 보일 수 있다 혹은 드세다 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자기가 말하는 그 장점을 단점 언어로 바꾸면 그게 또 단점이 돼요. 결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대요. 근데 좋은 인연 만들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것도 꽤 흥미로웠어요. 배우자와 살림을 합쳐야 되는데요. 본가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남자 집이 영자님 집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를 들어 세종시,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공무원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는 게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이 1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정형외과, 마취과, 간호사면요 이동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라고 물어본 거에서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움직일 생각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배려심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그렇죠 라고 하니까 저는 자녀 생각이 셋이 있거든요.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가와 멀어지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녀 셋 이건 좋은데 혼자 생각이고요. 자기 고집이 지금 자꾸 드러나요.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자녀 셋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키워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고 싶지 않대요. 너무 사랑하면 따라가겠지만 난 안 갈래요. 따라가면 많이 바가지 긁을 수도 있어요. 장거리 연애나 주말 부분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장거리 결혼 생활한 친구만 봐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요거 오해의 소지 굉장히 큽니다. 결혼하겠다? 나는 안 가겠다? 주말 부분 할 건데 애는 우리 엄마 아빠랑 키울 거야. 남편은 주말에만 와. 생활비만 주면 되지. 아이는 우리 엄마랑 나랑 키울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난 일단 아이를 낳고 있거든. 남자는 필요 없거든. 돈만 보내. 로 보여질 수도 있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랑 결혼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고, 사랑하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남자하고 자녀하고 알콩달콩 요게 내 가족이고 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 머릿속에 가족은 아직도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자님의 머릿속에 가족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내 아이들이 가족이고 남편은 내 가족을 이루는데 정자를 받아야 되니까 필요해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영자님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만 봐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공감 능력 없고 배려심 없어요. 그리고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 엄마랑 같이 키우는 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자가 필요해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이걸 보면서 이분은 결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구나. 내 세계에 다른 사람을 내 바운더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여기에서 남편만 가면 된대요. 그럼 이 사람 결혼을 왜 해? 결혼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저는 서울 집에 있고요. 남편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이분은 진짜 결혼하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종교관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게 나오죠? 왜 어렵냐 봤더니 무교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요. 제가 일요일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거든요. 교회 활동이나 헌금 문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11조하고 자기가 헌금 내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남편의 월급도 내 거, 내 월급도 내 거, 그러니까 네 월급의 10%도 11조, 내 월급의 10%도 11조 이렇게 내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헌금이나 교회 활동 때문에 갈등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결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저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헌금 하세요? 매주 나가야 돼요? 교회 활동 얼마나 해요? 를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요. 남편이랑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까지는 남자들이 내 와이프가 교회 간다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나 가줄 수 있어. 요 정도는 결혼이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근데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느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믿어요? 근데 진심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안 되냐면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사람하고 헌금을 11조를 따박따박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결혼해서도 이것 때문에 이혼의 불씨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만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못 찾으면 거의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립이 되면 안 된다고, 종교 문제 때문에 대립이 되면 안 된다고. 영자 생각이 이렇게 확고한 이유가 뭐냐면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라고 비기독교인이 소개팅남이 물어보면 영자의 일요일 일정을 얘기해 주는데 9시에 예배를 가고요. 11시 예배를 하고요. 2시 청년 예배를 하고요. 이후 찬양팀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유를 일반 사람들은 못하죠. 그래서 부모님도 종교가 달라서 많이 싸운대요. 근데 이
종교 때문에 싸우는 갈등의 시발점은 누구냐면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누가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기독교에는 천주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종교를 서로 터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요. 종교가 달라도. 이거는 존중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이 개신교이신 분들이 상대방을 잘 존중을 안 해요. 나는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은 존중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개신교이신 분들이 전도하고요. 그 전도를 해서 같이 교회를 가서 강요를 해요. 근데 그 강요라는 건 사실 종교가 아니어도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그 강요예요. 나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7시마다 일어나래. 난 밥 먹고 싶지 않은데 너 밥 먹으래. 나는 외출하고 싶은데 같이 외출하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갈등 생겨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관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강요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관계는요,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 개신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신 분들이 상대방 존중을 안 해요. 그냥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불가침 영역이야. 이 종교 영역 불가침 영역이야. 양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 불가침인데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패턴이잖아요. 요 패턴 때문이에요.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배려하고 싶지 않지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요 태도 때문에 갈등이 심한 거지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은. 그래서 종교는 같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종교로 들어가서 그렇지 존중하지 않는 문제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은 본질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문제 때문인데 신앙이 같아야 된다라고 영적인 측면, 신앙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사고가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사고가 갇혀 있으면 그 누가 와도 안 돼요. 여기 남성분들 중 2명 정도 얘기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바뀌었나요? 했더니 별 상관없이 여전히 2명이에요. 이미 외모로 꽂혔어요. 이 영자님의 자기소개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살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엄마 아빠랑 아이 키울 거야.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만 보면 돼. 그냥 생활비만 보내줘. 그리고 난 교회 갈 거야. 일요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거기서 있을 거고 내 돈은 헌금을 하든 11조를 내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잘생겨야 돼. 외모는 두부상에 소년미가 있는 잘생긴 얼굴이어야 해.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는 다 맞춰줘. 그리고 생활비만 주면 돼. 가 영자의 지금까지 얘기한 이상형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요구할 만큼 요구해도 남자가 좋아서 죽겠어서 정말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어서 이 여자하고 막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프로포즈 할 정도의 외모나 성격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외모가 자기 눈에 예뻐서 꽂히면 이거를 다 뛰어넘는 게 외모나 이런 것들이 자기 스타일이면 남자는 그냥 꽂혀서 다 받아줘요. 그게 남자예요. 내 식구면 그거 다 받아준 게 남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없다면 이분은 결정사 100군데를 하든 교회를 100군데를 나가든 못 만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기독교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딱 말을 꺼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그냥 교회 가서 만나세요. 교회에서 못 만나요. 그러면 기독교인만 소개해주는 결정사로 가세요. 기독교인만 소개해주는 결정사에서 만나봤는데 못 만났어요. 교회에서 못 만나고 기독교인만 소개해주는 결정사에서도 못 만나는데 왜 우리 회사에서 기독교인을 찾아? 일반 결정사는 기독교인도 없고 기독교인도 지금 기독교 아니라고 말하는 판국에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기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90%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기피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을 기피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요. 같이 교회 가자는 게 싫고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면 그냥 존중하면 좋은데 교회 가자고 강요하는 게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가자고 하면 갈 수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 심각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진심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답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답도 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11조 돼요? 11조 된대요.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이신 분들은 남편 월급에서도 11조 될 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본인 월급에서만 11조를 낸대요.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강요 안 한다고 해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는 싫어요. 어디까지 싫어요? 물어보면 강요만 안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강요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결정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개신교인들이 본인들이 되게 착한 줄 알아요. 근데 그 개신교분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왜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은 나쁜 거를 못하게 하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나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도덕성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도덕성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도덕성은 그냥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 다 있어요. 저는 이 영자를 보면서 종교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정신적인 독립이 안 됐고 남편을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남편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아마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은 그럼 누가 사야 돼요? 서울에 자기가 사는 집, 부모랑 아이를 같이 케어해야 될 집 누가 사야 될까요? 이럴 경우엔 결혼해도 영자 본인이 사야 돼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심각하게 이기적이라면 집은 당연히 남자가 사와야 되죠? 아니면 남자가 좀 더 돈을 많이 내야 되죠? 라고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말할 가치가 없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기독교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결혼을 해서 외모를 본인이 선택하고 싶었다면 나머지는 포기하고 교회 가서 광림교회 다니고 부지런히 사랑의 교회 다녀서 거기에서 외모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딱 고르면 되잖아요. 그 정도 노력해야지 왜 이 6명, 8명밖에 안 나오는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기독교인 아니면 못 만난다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에 기독교인 몇 명이나 있다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그렇게 받았는데 기독교인만 소개받았는데도 결혼을 못해서 우리 회사에 오신 분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아니 기독교 결정사에서 만났는데 왜 거기서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가장 끝으로 가면 사실 11조 내고 하루 종일 가 있고 그럼 믿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믿음의 그 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신념이 안 맞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끼리도 전쟁하여 딱 요거예요. 같은 종교예요.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전쟁하는 것처럼 개신교도 정말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똑같은 신념을 갖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기독교가 왜 더 만나기 어렵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려워요. 경제력, 경제관념, 집안 환경,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다 속궁합도 맞아야 되죠. 그리고 아이 낳을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활 습관도 맞아야 되고요. 라이프 사이클도 맞아야 돼요. 이걸로도 어마어마하게 맞기 어려운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플러스로 같은 기독교였으면 좋겠고요. 필터가 어마어마하게 확 줄어들죠. 요거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대상자라면 기독교인은요.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종교 인구의 80%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 인구가 20%라고 쳐볼게요. 그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쳐도요.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미혼 인구들 중에서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막 이것까지 만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기독교여야 되고요. 매일 일요일에 같이 교회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라이프 사이클 안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종교의 끝판왕 제일 신념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신념도 똑같아야 돼요. 바늘구멍에 소가 들어가는 게 더 빠르지.